질의할 게 너무나 차고 넘쳐서 질의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만 꽉 짜서 좀 짚겠습니다. 우선 백혜련 간사 말씀대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죠. 바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몇 차례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 채택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최후 통첩까지 보내왔습니다. 밤에. 그래서 우리는 도덕성 검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우리는 자체적인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 왜? 그분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니까.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바로 국회의원의 본류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증인 채택만 응했다면, 효율적인 증인 채택을 숫자를 줄여서라도 응했다면 우리는 어제 그런 자체적인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었고, 또 우리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체력 소모를 할 필요가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그 부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의혹,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혹을 짚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시생 같은 힘없는 사람들, 이 힘없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백혜련 간사님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강조하셨는데요. 입법부의 의무가 뭡니까? 행정부 견제하는 겁니다. 여당이라는 명분으로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결사응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요, 작금과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숙식농성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걸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운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근 의원님 말씀 제가 짚지요. 자,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했다고 그럼 우리가 봐줘야 됩니까? 이런다면 국민들 눈에 우리는 제 식구 감싸게 하는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을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네, 백혜련 간사님 아까 네. 예, 김남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명확하게 그 주장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좀 이해하고 논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방금 조수진 의원님께서 신동국 의원님의 말씀을 반박을 했는데, 신동국 의원님이 후보자의 법사위 위원회 활동과 간사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봐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봐달라고 한 적이 전혀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아니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과 경륜, 전문성,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법개혁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두 경력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결코 봐주라란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혼자 곡해해가지고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은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논박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법사위에서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증인을 채택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증인들, 여러 증인들을 보면 가족이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 중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여기서 증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들 국회에서 그 사안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이 사건을 정쟁화해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국회로 불러내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법사위를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청문회가 아니라 지금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저도 오후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그 뭐 열린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일방적인 그냥 나와서 증인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도 후보자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 났고 그 불기소 처분의 근거는 심지어는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김소연 변호사의 진술에 근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박하지도 못하게 일방적으로 그냥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냥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이런 인사청문회는 안 된다. 그래서 증인 채택을 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보이고요.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떤 삶의 이력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정말 삶의 정말 정의감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도덕적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여야 간에 정말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마무리해 후보자에게 주세요. 물어보고 또 후보자가 가진 또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하면서 정말 후보자가 가진 업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물어보는 그러한 좀 기회가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유상범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어보라고 유- 그리고 정인 참고인에 대해서 일방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자, 위원님들 자중해 주시고요.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거 뭐 정론에 방해하려고 작전을 아, 위원장 진행 후 위원장 하니까 위원장이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남국 의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대전시당 위원장입니다. 2018년에 그 상황에서 밑에 있는 그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 구의원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공천 헌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구속까지 돼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법적으로 면제가 됐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계자들 증인 신청했는데 그 증인 전부 거부했죠. 이것은 사건 관계인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명경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봉계 후보의 동생은 왜 거부했습니까? 그건 거부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아니, 중량견 대표 변호사가 사무국장이잖아요. 동생이 거기서 실제 운영을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 중요한 부분을 알겠다고 하는 걸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결국 변호사 결국은 민주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공개 안 했으면 쫓겨날 일도 없었습니다. 정치라는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한 소송이겠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공익적 차원의 제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후보의 적격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의 장을 여기서 만들어줬다면 여기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그 기회의 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 김소연 변호사를 어렵게 모셔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실 존치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들 주장과 후보의 주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그 회장이었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회가 적어도 더 이상 증인이 없는 예. 여러분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주시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그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후보자 검증에 대한 그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박을 하고 계신데 계속 하셔야 될까요? 송기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뭐 가능한 한 저는 안 나설라 했는데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그 말씀하신 부분 그 증인으로 우리 승낙을 우리 수용 안 했을까요? 왜 그분들은 저희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동의를 안 했냐, 우리가 승낙을 안 했냐, 동의를 안 했냐 이거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정치의 장언을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한 거죠. 그분들이 만일에 정말 정상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 의미가 있다 하면 저희가 당연히 했죠.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법조인들 계시잖아요. 법조인들 증인의 진실성, 신빙성 판단할 때 뭘 가지고 기준하나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편향성 가장 큰 저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 또 참고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제 이가 정치의 장이긴 하지만 적어도 법사이고 상당 부분의 법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점에서 우리가 법조인들까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연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당협위원 아니 그만뒀나요? 예. 자료 보니까 당협위원장이었다 그만두셨네, 그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진술을 했는데 진술을 했으면 우리 법조인 출신 잘 아시잖아요. 최초 진술 가장 중요하다. 최초 진술 중요하다면 그 최초에 분명히 아니라고 진술한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얘기해서 한다. 또 뭐 우리 사실존치 관련된 분들 최근까지도 고발을 했더라고요. 우리 후보자를. 아니 그 좀 우리 입장에서 뭐 고발인이 나와가지고 적어도 공당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나와서 고발인이 나와서 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이 어떻게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첫 번째 판단을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분명히 정치의 영역이긴 한데 우리가 법조인인 만큼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단을 갖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판사 출신도 계시고 검사 출신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첫 번째는 예단을 갖지 말자 이거 많이 합니다. 지금 근데 벌써 어제 저희들이 이 국민의힘에서 했던 그 열린 청문회 가지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예단을 갖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청문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국민들께 예단을 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제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청문회 할 때는 정말 이 자리에 집중해서 하시고 증인도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하려고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사실을 파악하거나 검증을 위한 증인을 좀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런 증인을 불러가지고 같이 청문했으면 좋겠다. 저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주혜 의원님.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냐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의원실로 이런 후보자실에서 만든 설명자를 보내셨죠. 지금 김소연 전 시의원 관련해서 보낸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오늘 만약에 김소연 시의원이 왔다면 궁금한 건 물어보고 또한 후보자도 해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겠죠. 그래서 그 진실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이런 자체 청문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변명의 자리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후보자께서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좋았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무장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얘기한 겁니다. 예. 인사청문회 관련 설명 자료도 또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일방적인
이러한 해명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가릴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러한 그 명경의 급성장에 대한 사실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증인 신청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명경과 관련한 이런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오해라도 실속이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